근데 이 재판은요, 이게 지금 상대가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박주성, 정민영인데, 요 검사 내놈은 유루라는 로펌을 썼고요. 정민영은 자기 소속사인 덕수를 썼는데, 요 내놈을 대변하는 유루 쪽 변호사는요, 내가 지금 2년 동안 말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내놈은 2년 동안 첫 번째 한 번만 딱 의견서 집어넣고, 그것도 완전 헛소리. 헛소리. 그래서 재판부가 경고까지 했어. 정확하게 답변서를 써라. 왜냐면 우리는 포렌식을 근거로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지들도 답변하려면 포렌식을 근거로 해야 되는데 지들 마음대로 쓰는 거야. 마음대로 그냥. 뭐 예를 들면 L자 패턴에 대해서 포렌식 기록을 보니까 이거는 L자로 연 게 아니라 L자를 조작했다라고 우리가 포렌식으로 주장하면은 지들도 포렌식을 해가지고 아니다 이거 L자는 그냥 친구다 이래야 되는데 아무런 포렌식 근거 없이 그냥 우기는 거야 그냥. L자는 그냥 쓴 것뿐이다. 그래서 재판부가 경고를 했어요. 당신들도 이 고소인이 포렌식을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이렇게 해라. 그때부터는 이놈들은 2년 동안에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답변도 안 하고요. 재판부가 물어보면은 그냥 재판부가 하자는 대로 할게 이렇게 돼 있어요. 얘네들. 다만 이제 정민영 쪽은 좀 말을 좀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정민영 쪽은 1월 5일자 수사 보고서가 아니 앞부분에는 태블릿 PC가 9233이고 안모비서도 9233이고 호호정 메일도 안모비서 거고 이렇게 해놔요. 그럼 누구 겁니까? 안모비서 거잖아. 근데 뒤에는 고로 최성원 것이다. 이렇게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안 맞는데 1월 5일자 수사 보고서에 1월 8일자 증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민용 네가 쓴 스트레이트 보고서에다가 1월 8일날 어떤 놈이 들어와가지고 윤석열이든 한동훈이든 끼워 맞춘 거 아니냐. 거기서 지금까지 정민용은 기억이 안 난다 그랬는데 내가 이번에 다시 덕수 쪽에 왜 덕수가 지금 정민용 소속 로펌이기도 하지만은 덕수가 변호하고 있으니까 덕수의 김영태 변호사 이대호 변호사가 변호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라. 내가 분명히 이렇게 정상적으로 했는데 이상한 놈이 결론을 갑자기 나도 모르게 끼워 맞춘 것 같다. 그렇게만 얘기되면 정민영이는 걸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딴 놈들은 입도 안 열었는데 정민영 쪽 변호사만 이제 좀 설명을 했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재판부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9월 1일자 중앙지검 회신 내용을 물었는데 사실은 원래 저쪽이 답해야 돼. 이쪽은 근데 아예 답변도 안 하니까 그냥 내가 먼저 답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특검 이규철 대변인이 국민들에 발표하고 정민영 등이 수사보고서에 인용했던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에 대해 중앙지검은 이를 수행한 기록도 없고 자료도 없다. 분명히 포렌식했을 테니 어느 순간 태블릿 조작을 주도한 한동훈 등이 이걸 불법 폐기시켰을 것 이렇게 설명했으면 저쪽에서 아니라고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입도 안 열어요 저쪽은. 한편 정민영 변호사는 쪽은 정민영이 직접 포렌식을 주도한 것은 아니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겠다. 왜? 포렌식 자료를 근거로 썼기 때문에 포렌식을 안 했다 그러면 정민영은 허위 문서 작성이 돼버려요. 정민영뿐이 아니라 제가 오늘도 재판에 얘기했는데 2017년 1월 5일자 포렌식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정민영 등은 모두 허위 공문서 작성이고 태블릿 최성원 것이라 규정한 1월 10일자 수사보고서 1월 11일자 이규철 대변인 브리핑 모두 허위 거짓된다. 그러니까 끝나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이걸 재판을 더 할 이유가 없어. 응? 얘네들이 지금까지 최성원 것이라고 주장했던 근거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끝난 거야. 그러면 근거도 없이 최성원 거라고 질렀고 근거도 없이 그걸 내 재판에다가 지출해가지고 내가 유죄 선고 받는데 개입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선고해도 돼요. 선고해도 돼요. 그리고 오늘 그 재판부의 이 태도를 볼 때는 야 이거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하게 안 된다. 장시호하고 이 안모비서 증인 채택해야 된다. 우리 왜 이러냐면요. 우리가 이재일 변호사하고 나하고 성남지법에서 김한수 계약수조 사건 다룰 때 진짜 판사가 우리 요구 다 들어줬고 이 흐름 자체가 그때도 김한수 쪽이 아무 말도 못했기 때문에 뭐 100% 우리 승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미디어 취소 그때 축하 파티 준비했었다니까요. 그날. 근데 그냥 한 번 선고가 연기되더니 뒤통수 날리는 판결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안 된다. 판사 믿고 갈 수가 없다 해서 우리가 강하게
재판장 쪽은 야 이거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아 안 됩니다. 우리 더 해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장시호와 안모비서 증인 채택을 이루어졌고 재판부가 또 물었어 피고인들에게 동의하냐 그랬더니 재판부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한동훈 쪽은 이 변호를 포기했어요. 이 변호 완전 포기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따위로 나옵니까 이것들이. 응? 근데 요즘엔 쟤네한테 말도 안 걸었는데 한 제가 작년만 하더라도요 재판부한테 이게 지금 윤석열 탄핵당하기 전에는 현직 대통령과 현직 법무장관인데 이들의 조작 사건을 캐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나올 수가 있냐 엄청 항의를 했었거든요 항의도. 근데 그때 이후로도 뭐 얘들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재판부가 장시호하고 안모비서 분명히 나오냐. 그래서 장시호는 최근 태블릿 조작이 드러나자 투신 자살을 시도하고 심경의 변화가 뚜렷하고 제가 지금 장시호 번호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매일 보냅니다. 장시호가 다 받아보고 있어요 문자를. 안모비서는 이미 저희한테 2022년도에 사실상 실사용자를 인정했어요 자기 거라고. 근데 제가 문서로 쓰자 했더니 문서로 쓰다가 도망갔어요. 근데 그때는 윤석열 한동훈이 꽉 잡고 있을 때니까 그런데 지금은 안모비서가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 안모비서는 그걸 써줬잖아. 그 대신에 최서원과 태블릿 개통하러 간 적도 없고 최서원이 태블릿 쓰는 거 본 적도 없다. 그래서 이제 나오면요 아마 안모비서가 뭐 그대로 인정할 겁니다 자기 거라고. 뭐 게임 끝나는 거죠 뭐 이게. 자 11월 13일 오후 4시에 열리는데 이제 우리는 그 전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법무부에다가 우리가 그 한동훈 김영철 장시호를 감찰 요청했지 않습니까? 뭐 저는 그거 한다고 보고 일단 내주 월요일 29일 서부지법 형사 제12부에서 태블릿 신규 계약서 위조가 확정된 김한수 증인신문. 김한수가 출석하면 자백 위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근데 김한수가 불출석하면은 태블릿 계약서 현장에 없었다는 김한수 본인이 특검과 박근혜 재판에 진술한 내용이 그냥 인용되기 때문에 김한수가 현장에 없었는데 어떻게 계약서가 김한수 필자가 되느냐. 그리고 필체도 김한수 씨가 직권을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끝난다 이 사건은. 이 사건은 만약에 29일날 김한수가 안 나오면요 SKT 변호사 불러다가 그냥 박살내고 게임 끝내면 되고 물론 그래도 또 SKT 돈에 넘어가서 또 판결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김한수가 안 나온다고 하면 우리는 뭐 그렇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기일에 SK 부르고 그냥 하면 더 할 게 없어요. 김한수가 계약서 현장에 없었다는 게 입증이 됐고 김한수 필적이 입증이 됐는데 다 김한수의 입으로 뭐 필적 감정한 것도 없고 김한수 본인의 입으로 이랬기 때문에 뭐 끝난 거죠. 이건 그대로 끝낼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 우리는 또 더 큰 이 승부수는 자 김한수와 검찰 SKT의 태블릿 계약서 위조 등 플러스 알파 김한수의 태블릿 이 요금 납부 위증교사 검찰의 요건과 플러스 한동훈 등의 장시호 태블릿 조작 요 두 건을 한데 뭉쳐서 법무부에다가 선배소송 이게 원래는 국가에 대한 선배소송이거든요. 지금 그 홍성준이가 답변서가 왔는데 홍성준이도 왜 나 개인한테 하냐 국가한테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국가에다 했는데 요건을 가지고 국가 소송하면은 정성호 법무장관이 수행합니다. 이건 뭐 99% 그러면 정성호 법무부 쪽에서 태블릿은 조작되었다는 답변을 해야죠. 일단 답변을 안 할 수도 이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너무 많이 조작이 드러나서 이제 와서 법무부 검사 한 놈 시켜서 야 해봐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작 건사들 다 퇴출됐지. 정성호 씨도 큰 꿈이 있는 사람인데 이거 미쳤다고 이거 덮습니까? 이 사람이 돌았어? 그러니까 이게 선배가 들어가는 순간에 저는 한 달 안에 법무부가 답변해야 되거든요. 저는 거기서 게임 다 끝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안에 끝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아마 내일이 금요일인가? 내일까지 원래 하기로 했는데 내일까지 여력이 안 되면은 다음 주 초에 뭐 들어가잖아요 법무부에. 그러면 법무부는 10월 말 안에 답변서 내야 돼요. 그럼 답변서 내는 과정에서 끝난다고 보고 그거 이제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할 수 있는 건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10월 10일까지 법무부가 답변해야 되는데 홍성준은 답변을 일찍했습니다. 뭘 잘났다고 일찍했나 봤더니 그냥 도망가는 거야. 우리가 주장한 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고 도망가는 거. 자, 우리가 문제 제기한 건 뭐냐. 2016년 11월 11일자 지메일 서버고서에 지메일은 정호성, 최서원뿐 아니라 나머지 김한수, 김희종 등등 7명이 이메일을 공용으로 썼다. 이게 이제 2016년 11월 11일자 이 보고서인데, 나를 수사할 때나 나를 이 피고인 신문할 때 홍성준이는 이 수사 보고서를 감추고, 원래는 제출해야지 우리가 볼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메일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민간인이니까. 그럼 검찰 지들이 했으면은 이걸 똑같이 피고인한테 공유해줘야 되는데, 요 결정적인 보고서를 은폐한 다음에 저한테 질문할 때는 정호성하고 최서원이 둘만 쓰는 거니까 얘네들이 문자 주고받고 메일 주고받고 태블릿까지 킨 거 아니냐, 이걸 계속 반복을 했다고 저한테. 이게 사기친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그리고 그것만 했냐? 또 아니죠.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정호성, 최서원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이와 결부된 태블릿의 이메일 수집 내역 관련 수사 원자료도 은폐시켜버렸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호성과 최서원은 문건을 전달하면서 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태블릿에는 관련해 정호성이 발신한 이메일뿐 아니라 최서원이 발신한 이메일도 있는데, 최서원이 이메일 발신한 거는 데스크탑 컴퓨터입니다. 그럼 최서원이 데스크탑 컴퓨터로 이메일을 발신했는데 누군가 태블릿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최서원이 태블릿 PC를 쓰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이게 약간 정신 돈 놈이 아니면은 지가 데스크탑에서 이메일 보내고 지가 태블릿 열어가지고 보는 놈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너무 명확한 최서원이 쓰지 않은 증거니까 이거를 은폐시켰다 이거죠. 이 검찰과 홍성준이가 이 크게 두 개를 은폐시킨 겁니다. 이게 근데 커도 너무 크죠.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지들이, 그리고 정호성이 최서원에게 문자를 보내자마자 태블릿을 누가 받았어요, 요거 하나 갖고 저를 그냥 들들볶으면서 몇십 번 동안 최서원 거라는 과학적 증거가 나왔다, 인정해라. 만약에 그게 정호성하고 최서원 둘만이 쓰는 이메일이라면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 2010년 11일 11일자 7명이 메일을 썼다는 요거를 은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걸 은폐하고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협박했습니다, 그때. 내가 계속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왜? 나는 이 보고서는 못 봤지만 우종찬 기자가 취재한 게 있어서 나 이 지메일을 7명 썼다는 건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용 아니냐고 답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숨기고 계속 2명 있으니까 하라고. 제가 그래서 내가 컵을 한번 들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니라 그랬으면 그냥 넘어가라고. 왜 몇십 번을 반복하냐? 컵을 한번 들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걸로.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예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치려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럼 결국 이제 홍성준이는 여기서 답변을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 명백한 수사 보고서와 최서원이 정호성에게 보낸 메일, 문자, 이거를 다 누락시켰는데 답변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피고 홍성준과 피고 대한민국을 하나로 보고 피고 측을 이설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소장의 내용상 피고 홍성준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혔잖아, 지금. 명확히 밝혔잖아. 불편해지는 게, 여긴 없네. 지들이 우리 소장 내용을 쭉 정리합니다. 이 답변서에 지들이 우리가 소장 내용이 뭐냐, 이걸 그대로 적어줘요. 11월 11일자 수사보고서 없어지고 정호성 최서원 메일 교환 자료 누락시켰다 이렇게 해놓고 뭔지 안 밝혔대. 우리가 밝혔잖아. 그 결정적인 최서원이 쓰지 않은 증거를 네가 은폐시키고 오히려 그 지역적인 증거로 압박하고 그걸로 구속기소한 거에 대해서. 근데 원고들의 표현상으로 볼 때 피고 측이 막연히 국가기관으로서 검찰을 통칭하거나 자신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을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뿐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중요 증거의 누락의 주체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기재됐을 뿐 그 주체가 피고 홍성준이라고 지금 불명. 내가 요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걔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 거예요. 나도 이거 원래 이 고소할 때 내가 이거 황혜원 대표하고 상의 많이 했는데, 원천적으로 이거를 은폐한 놈들이 태블릿을 수사한 고영곤이나 그 특수본 검사 놈들이냐, 아니면은 1년 뒤 홍성준이가 나를 구속 기소한 거는 그게 1년 한 5개월 6개월 뒤입니다. 홍성준이한테는 정확히 정보가 다 들어왔는데
홍성준이가 일부러 뺐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장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홍성준이가 사는 길이 이거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홍성준이가 사는 길은 나는 그냥 특수본에서 넘어온 것만 갖고 딱 그때부터 없었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은 홍성준이는 빠져나가면서 특수본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누락된 건 100%고 누락의 주체가 누구냐? 특수본이냐 홍성준이냐?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홍성준이는 나는 특수본이 준 대로 했어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그 말을 하면 이제 배신자로 죽으니까 요렇게 넘어가지 않냐. 그래서 누락된 거에 대해서 야 누락된 게 아니다. 우리는 다 줬다. 이 말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중요 증거의 누락의 주체에 대해서 막연하다 이거죠.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네. 요 얘기를 나중에 빠져나가려고. 근데 저도 그 특수본은 굉장히 시간을 갖고 수사한 놈들이고 홍성준이는 저를 구속 기소하려고 들어온 그냥 브로커에 가까운 놈이거든요. 이 놈이 수사를 똑바로 했겠습니까? 특수본이 써준 대로 했겠죠. 저는 특수본이라고 봐요. 이거. 그러면 홍성준이가 이제 나는 특수본한테 받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 말을 이제 받아내면 되는 거죠. 받아내면. 그 대신에 홍성준이는 빠져나가더라도 법무부는 못 빠져나가죠. 법무부는 홍성준이든 특수본이든 대한민국 전체 검사 조직을 대표해서 우리가 소속이기 때문에 그럼 법무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한테 사과해야죠. 특수본이든 홍성준이든 최서원이 쓰지 않은 증거를 숨겨놓고 저를 그것도 보통 기소가 아니라 구속 기소잖아. 그럼 사과해야죠. 그리고 이제 정성호 본부장관은 홍성준하고 저 특수본 수사에서 어느 놈이 은편지 저만해. 이제 이 사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이 사건이 이제 법무부에 답변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추가로 고소할 것들에 대해서 법무부 입장이 좀 나와서 뭐 결판 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이재일 변호사 상의했는데 야 최대한 빨리 이 건에 대해서 최서원 보고 이 법무부에 소송을 하도록 하고 형집행 정지까지 해달라. 저희는 변호사 없이 할 수 있죠. 자원받고. 근데 최서원은 누가 전담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재일 변호사 네가 한꺼번에 해라. 뭐 도리 없다. 형집행 정지까지. 그래서 최서원을 빨리 빼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뭐 펀딩을 제가 뭐 11월 뭐 정도로 좀 할 생각이야. 이 최서원 변호사 비용을 모아야 돼가지고. 자, 그래서 월요일 날 일단 서부지법에서 아마 좀, 뭐 저는 김항사 안 나온다 보니까 그냥 우리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될 것 같아요. 이 계약서 문제. 그리고 제가 그 계약서 이조건을 수사하는 그 남대문서에다가 수사심의 요청했거든요. 네, 벌써 김한수 구속시켜야 되는데 지금 질질 끌고 있어서 SKT 돈에 넘어간 것 같아서 제가 수사심의 이제 외부 전문가들 한 20명 들어오거든요. SKT가 다 뇌물 먹일 순 없잖아요. 그 담당 수사관이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수사심의 취지를 이해하겠다. 뭐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수사심의 소집을 요청하겠다 그랬는데 뭐 되든지 아니면은 그냥 바로 김한수 체포하든지. 아니 김한수만 구속시키면 내가 왜 이렇게 뭐 수사심의 소집 얘기하겠습니까? 소작이 결정이 났잖아. 김한수는 결정이 났잖아. 뭐 10월 안에 구속되지 않을까 그래요.